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중에 저희가 계층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부터 내려왔으니까요.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장비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다루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이제 레이어별로 동작이 되면서 응용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이제 TCP/IP 계층을 거치고 실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피지컬 레이어로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호스트를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호스트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장비들은 건물 투 건물 아니면 지역 투 지역, 이제 원거리로 이 정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상에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OT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옵티컬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이제 광 케이블을 요즘은 거의 다 쓰니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PCM 기반의 아마 그 펄스 코드를 실제 모듈레이션 태워가지고 실제 주파수에 이제 반송파나 이런 데 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빛을 그 반송파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티컬 광 케이블 관점에서 실제 건물 투 건물로 신호들이 전달이 된다, 이제 그 관점에서 있는 장비들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제 실제 최근에는 대부분 건물이 들어가면 이제 실제 그 건물까지 가까운 이제 기관 사업자,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그 건물이 써야 되는 인프라에서 이제 전화도 써야 될 거고 네트워크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버가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광 케이블이. 그래서 그 파이버를 이용해서 어떻게 회선들을 고객별로 다수의 회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파이버에서 실제로 여러 개의 고객사별, 고객별 회선들을 만들고 실제 그 회선들을 분리를 해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미디어 타입에 맞게끔 이제 전달을 한다라는 기능들을 이쪽에 있는 전송 장비들이 이제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쪽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어떻게 많은 회선들을 실을 거냐, 하나의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원거리를 어떻게 신호의 세기에 손실이 없이 보낼 거냐.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이제 버추얼 서킷, 하나의 광 케이블에 여러 개의 이제 가상의 어떤 회선들이 이제 멀티플렉싱이 되어 있는데, 그 회선들의 하나의 밴드위스를 얼마나 높일 거냐, 그리고 이 장비를 지나가면서 생기는 딜레이 타임을 얼마나 줄일 거냐가 이제 하나의 또 이슈고요. 그 다음에 폴트 톨러런스라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에 전달이 없게끔 할 거냐. 이제 그 네 가지 큰 팩터가 이쪽 영역에서의 관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 건물 투 건물, 그다음에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가 이제 기관 사업자라 그래서 이제 허가제로 등록을 해서 땅을 파고 케이블을 묶고 케이블을 관리해서 설비를 운영하고, 이걸 이제 허가제로 만들어 놔서 그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이제 실제 그 케이블링을 직접 구축을 하고 이제 그걸 서비스화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신 사업자의 계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기관 통신 사업자라 그래서 KT, SKB, 그다음에 U+, 이런 사업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커버리지를 구성하면서 망을 구축해 놓고 실제 고객들한테 회선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쓰이는 이제 장비들이 그런 사업자들의 코어망하고 실제 가입자망에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옵티컬 장비들을 좀 보시면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파이버 하나에 물리적으로 이 광 케이블이 있는데 이 광 케이블이 실제 어떤 장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광 케이블 하나에 다수의 회선으로 인식하게끔 여러 개의 회선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성을 광 같은 경우는 WDM 방식이라고 해요. 웨이브, 이 파장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의 이제 그 파장, 빛이죠, 빛. 예, 빛의 파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다른 회선이다라고 이제 구별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WDM을 초기에 이 하나의 파장을 분리를 해서 마치 여러 개의 회선이 있는 것처럼 광 케이블 하나에 실을 수가 있고요. 이 파장 분리 기술, 분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ROADM은 실제 애드드랍 멀티플렉싱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WDM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나가서 이 파장을 하나 추가하거나 이럴 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격에서 리모트에서 컴퓨규만 가지고 실제 파장을 하나 생성하거나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라는 작업들을 가능하게끔 해서 이제 ROADM이 가장 밑에 근간에 설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시면 지역이 이제 세 개 정도로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통신사업자니까 국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국사 3곳에 서로 다른 국사에 이제 실제 땅속으로 케이블을 이렇게 광 케이블을 하나씩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케이블 하나에 이제 뭐 계위가 있는데 2.5기가, 10기가, 40기가, 100G가 뭐 나온 지 좀 됐죠. 실제 이렇게 파장 하나가 가지고 있는 밴드위스를 2.5기가, 10기가, 요즘은 이제 10기가를 많이 쓰고 있는데 10G의 회선을 하나씩 파장 하나마다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예.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회선을 가지고 쪼개서 양단에 이렇게 하나씩 드랍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망은 이제 여기에 실선이든 아니면 또 뭐 맹구간을 태울 수도 있겠죠.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라우터가 있다라고 하면 양쪽에 물리적인 회선 이 케이블하고 똑같은 장비 하나에서 10G 회선을 이렇게 하나 뽑아줄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다른 회선을 이렇게 요 구간만 연결하면 뽑아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카드들은 필요하거든요, 이 장비에. 근데 실제 이 원거리, 이게 예를 들어 서울이고 이게 뭐 수원이고 이게 대전이다 라고 하면 이 실제 서울, 수원, 대전 간에는 케이블이 하나씩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도 회선들은 계속 추가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개수도 물론 제한이 있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입자들한테 회선을 서비스하거나, 아니면 실제 가입자가 이 장비가 이제 줄 수 있는 이 엔드 사용자 쪽에 붙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10G면 10G를 그렇게 이더넷까지 줄 수 있는, 이건 이제 장비마다 틀려요. 예, 이 장비 입장에선. 그 다음에 이걸 원지를 몇 개를 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속의 밴드위스, 예를 들어 뭐 155메가다, 622이다 뭐 이렇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저속 옛날 T1, E1 레벨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위에 이제 이 10G 하나를 받아서 요 위에 이렇게, 이거 지금 계층을 좀 구분하려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MSPP 같은 장비로 또 링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실제 이 회선은 요 밑에 ROADM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웨스트 웨스트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이 장비에서 저소급 뭐 155메가 계위로 쪼개서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실제 CAN 케이블 하나에서 10G 베이스에 1G 베이스에 뭐 이렇게 회선도 나갈 수가 있고, 이더넷 타입으로. 그 다음에 이제 STM이나 소넷이라고 하는 TDM 방식으로 155메가 계위를 보통 쓰는데요. 이제 그 155메가 계위가 이제 SDH 같은 경우, 이제 소넷은 50메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이제 합산해서 서킷을 하나씩 만들 수가 있거든요. 채널을.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입자들한테 이 계위로 회선을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양쪽에. 뭐 이제 이런 가입자들 중에 또 좀 큰 가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위에 이렇게 이 회선 중에 하나를 라우터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155메가든 아니면 155메가의 채널을 묶어가지고 실제 피지컬하게는 원지 이더넷으로 받아서 이쪽을 이제 라우터망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MPLS VPN 망이다. 망 같은 걸 쓰면 실제로 회선들은 이 회선들 안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면서 고객들을 이쪽에 또 수용하는 형태. 여기는 뭐 10메가 뭐 이렇게 단위나 이더넷이니까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대신 패킷 베이스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실제 이 구간은 고객별로 다 쉐어하는 영역이다. TDM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 베이스드라고 해서 엔드 투 엔드 회선을 받으면 전용선인 걸로 실제 이 타임슬롯이 아예 이 고객사의 통신용으로 할당이 되고, 그게 뭐 155메가다라고 하면 155메가를 안 쓰더라도 이 고객 하나만 그 회선을 점유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뒷단에 MPLS망 같이 뭐 라우터를 두고 패킷 베이스의 망을 꾸몄다라고 하면 실제 이 회선의 구간은 이 안에서는 이제 IP망이 서로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는 거고요. 회선은 이 라우터 투 라우터, 이제 트렁크 회선 같은 경우는 뭐 원지로 구성할 수 있고, 실제 가입자들을 뭐 10메가나 뭐 100메가 단위로 쪼개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뭐 100메가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10개만 받으면 원지 이상이 원지가 다 차기 때문에 억세스단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킷 베이스하고 패킷 베이스가 다른 게 이 실제 트렁크 용량이 원지가 차지 않는 이상은 더 가입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라고 있는데, 이 캐리어 이더넷이 이제 이 밑단에 MSPP가 지금 현재 캐리어 이더넷 베이스의 장비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TDM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서킷 베이스드 로직이다 보니까, 서킷 스위칭 로직이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 이런 MPLS VPN 라우터 놓고 서비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MPLS VPN이 L2의 MPLS VPN이라 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별도의 장비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마치 합쳐진 것처럼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송 장비들의 이제 옵티컬 쪽에 사용되는 장비들의 특징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다룰 수 있는, 저희가 라우터 같은 장비하고 가장 틀린 게, 뭐 스위치도 요즘은 이제 제조 공장 쪽에 쓰는 건 링 구조를 지원을 하고, 링 구조를 지원을 하는 로직이 복구 시간이 빠르다. 이게 일반적으로 50ms 언더로 떨어지거든요. 요 밑에 이제 ROIDM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회선을 잡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 텐지를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헷갈리니까. 이 엔드 사용자의 가입자하고 이 가입자하고 지금 텐지 회선을 하나 이렇게 드랍해서 받아서 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서킷은 실제로는 구간을 요렇게 패스를 하나 잡을 수가 있겠죠. 경로를 이렇게 잡는데,
이 링 구조에서 이제 빠른 복구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얘에 대한 패스를 이쪽에 이제 경로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링상에서 이쪽으로 프로텍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프로텍션 채널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여기도 텐지에 람다를 할당을 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호 절제 시켜준다 라고 해서 전송 장비들의 이제 링형 구조에서는 이렇게 이제 절제 시간이 훨씬 빠르고요.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회선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라우터가 이쪽에 경로를 쓰고 있다가 이쪽으로 테이크오버를 하려면 이제 보통 이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미리세크 단위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기술들이 계속 이제 최근에 라우터 장비들이 별도의 이제 체킹하는 로직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전송 장비의 이 링 구조랑은 보다는 이제 이 복구 시간이 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 이제 그 통신사업자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이쪽 영역을 담당을 하시면 훨씬 딥하게 공부를 하셔서 이 장비의 특징과 어떤 식으로 패스를 할당을 하고 실제 프로텍션을 어떤 식으로 걸어주고 물리적으로 이 장비마다 증폭을 얼마의 구간에서 한 번씩 시켜줘야 된다거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근무하셔서 이쪽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한다, 아니면 전용망을 구축한다 라는 분들은 요 정도의 개념은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자랑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전송 장비의 기본적으로 옵티컬 쪽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